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능하다면 학교에 모시고 교육활동을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대유행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그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홍익할 수 있는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널리 많은 사람을 위해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최종의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학생들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진로, 진학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을 우리 경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에 체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더불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자기 역량을 기르는 곳, 기관이 되는 곳인데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가정에서도 인성적 측면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차 곳곳에서 리더가 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께서도 고심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부장 방근창입니다. 먼저 요 학부모 설명회를 주관하는 부장으로서 원래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는 그런 학부모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듭니다. 저는 주요 사항 중에서 대체 공휴일이 들어오면서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는 학사 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달에서 주요 행사는 9월 1일날 전국 연합 세계학년이 치는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14, 15, 16일에는 영어 듣기 시험이 각 학년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1일까지 주소 연휴가 있으며 그 다음에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가와 기사 일정은 우리 시험에 나눠준 달력에 있는 거랑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월 달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다음 날이 10월 4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다음 날인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종전에 기가일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10월 1일 날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기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는 10월 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날은 원래는 기가주가 아니었는데 대체 공휴일이 오면서 공휴일이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10월 8일도 기가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일은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달라진 기사날을 확인하셔야 되고 추후에 따로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11월 달은
기가 기사일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던 건데 10월 달에 좀 변동이 생기면서 11월 5일 날 기가를 하고 7일 날 기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은 수능 시험일이고 그 다음에 19일 날은 저희 1학년 소집 면접일이어서 18일 날 기가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2, 3학년들 기말고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시 기가가 되고 28일 날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은 평균적으로 하자면 2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기가가 이틀인데 요 11월 달하고 10월 달은 기가가 3일로 한 번 더 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1학년 기말고사가 12월 7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말고사가 끝나면 기가를 하고 1월 날 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에 있는 12월 넷째 주에는 20일부터 22일까지 RN이 집중 활동하고 마지막 20일 날은 발표대를 하고 23일 날은 학생들 그 안건을 받아가지고 학생의 안건을 받아서 축제와 더불어서 체육대회까지 있으면서 졸업 사정회까지 행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방학식이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개학 날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이 되고 이날은 재학생한테는 개학식인 동시에 종업식이 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한테는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 하루까지 포함해서 2학기 수업 일수는 총 94일입니다. 1학기 97일과 합쳐지면 191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19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여유분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2학기가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책자의 뒤편에 보시면은 아마 요 안내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가와 기사날 되면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학기 때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이제 교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교원 평가할 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재연구부장 교사 박진현입니다. 영재연구부의 2학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브릿지 프로그램,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보충 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은 포항시에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받는 학업 역량 프로그램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브릿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토요 방과후 있고 평소에 8교시 하는 보충 수업은 학생 수업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021년에 약 2,74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수요받을 학생은 34명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전 본연의 의무인 경상북도 중등 수학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40명 정도가 매 2주에 걸쳐서 일요일 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수업이 있어서 학생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학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본교 1학년 대상으로 선발해서 현재 심화 내용을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재부 이용 중에서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의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일정은 경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고사는 1, 2, 3학년 동시에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먼저 2학년과 3학년은 11월 23일에서 11월 26일까지이고 1학년은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영재연구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험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편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학년이 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대학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는 6개를 낼 수 있는데 기술은 대학인 카시트, 지스트, 미니스트, 디지스트와 한전공대 여기는 수시에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5개를 내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에 6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당 중입니다. 상당히 끝나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3학년은 8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한 반은 논술 위주로 하는 수업을 하고 한 반은 수능반이 있을 수업을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10월 5일에서 11월 12일까지는 논술반, 수능반은 그대로 수능 준비를 하고 논술반은 다시 심청 면접을 준비해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안전사관부장 맡고 있는 김상렬입니다. 올해 1학기 학교 설명회 때 인사드렸는데 벌써 2학기 학교 설명회를 원격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학교 설명회 학생 사감안전부에서 전달하겠습니다. 1학기 때 전달한 내용과 같으며 2학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PPT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숙사 생활규칙. 첫 번째는 학생 생활지도입니다. 생활지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학생들 생활지도와 잔소리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싫어해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모든 선생님들과 열심히 생활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2, 3학년 선배들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2,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듣고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생활지도에서는 크게 도박, 음주운전, 오토바이, 자동차, 약물, 본드, 고가 제품, 의류, 신발 이러한 등등은 부모님들이 평소에도 아마 지도하고 교육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생활지도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1학기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는 또 즉시 신고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발생이 됐을 때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 학업 집중 방해, 또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 방해 등이 엄청난 소질이 뒤따를 것입니다. 학폭으로 문제되는 일은 세월이 흘러도 본인 인생에서 오점으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학폭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 폭력과 결부되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생마당 학교 폭력 예방에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기숙사 생활 지도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벌점으로 받는 항목을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되어 있는 학생들은 힘들어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주로 기숙사에서 벌점 받는 항목을 보시면 본인 침실, 독서실, 사물함,
정리정돈을 하지 못해서 경고를 많이 받고, 또 본인 의류, 수건, 속옷 등 양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나면 바로바로 세탁실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단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꾸준히 발생되고요. 속옷 같은 게, 양말 같은 게 너저분하게 있어도 바구니에 넣어서 찾아가라 해도 찾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취침 시간에 잡담해서 벌점 받는 학생들이 또 다수 많고요. 반드시 취침 시간에 잡담하는 학생은 취침하고 있는 학생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취침 시간에는 잡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습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 또 허락되지 않은 간식, 라면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것을, 과자 같은 것을 먹고 나서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는 학생들, 자습 시간에 또 휴게실에서 학업과 관련 없는 유튜브나 영상 시청을 하는 학생, 또 아침 점호 불참, 아침 점호 후 재지침하여 등교 지각하는 학생들도 이런 대부분들의 벌점 대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지도해도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학생들이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항상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핑계 대고 또 억지 부리고 하다못해 선생님께 불순한 언행과 반항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정에서는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의 모든 생활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학교에서는 더 안 된다고 보시고 학교에 맡긴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매일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래 김천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받은 학생들이 다수 발생해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귀가했을 때는 가족 감염병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추석이고 자녀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학기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감염 발생으로 인하여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사감안전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부되는 책자는 부모님들이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교육부 손문교입니다. 먼저 1학기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기에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특히나 올해는 국제학술대회인 ISEF와 YSEF에 국가대표로 3팀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과거가 공통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기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많아서 저희 과학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 중심의 연구활동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부모님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에 참가해본 학생과 참여하지 못해본 학생의 그 무형의 경험치는 분명히 연구자로서 커가는데 남다른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특히 또 1학기 때는 자연탐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1박을 하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5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경주 일원에서 문화재 속의 과학현상 탐구,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서 과학을 찾아보자라는 좀 색다른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활동보다는 학생 중심의 미션 해결, 그러니까 좀 재미를 가미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2학기 때도 새로운 좀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KBSH 경북과학고 인증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첨단 기자재를 학생들이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특정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별 2종목 총 12종목에 대해 가지고 6시간씩 교육을 해서 마스터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20차시의 지식재산 일반 교육,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지식재산 교육을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개인별로, 그리고 클라우디 펀딩을 개별로 진행을 해서 좀 색다른 이제 경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R&E 프로그램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달에 교내 발표대회와 과학고 영재학교 창의연구 학술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요 학술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면 내년에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R&E 연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R&E 연구를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제로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 2학년 희망자에 한해서 10월 중에 연구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해서 과제 연구 활동으로 이제 1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과학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담임교사 김범석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님들께 각 대학별 전형 방법 및 일정과 카이스트 입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일정에 대한 내용은 나눠드리는 책자에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시 전형은 9월 14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켄텍 같은 대학이 올해 새롭게 정원 9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가 면접 구술 전형 45분 정도를 하고, 카이스트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면접 또는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2024년도 카이스트 입시 변경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은 현재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사 추천서 정책을 유지하고 우수성 입증 자료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면접 전형을 보던 것을 종합 사고력 평가로 해서 과학 과목 전체를 종합형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는 농어촌 전형이 제한되고요. 특기자 전형이 확대되고 과학고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를 통해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급이 아닌 학생도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점점 더 열도록 입시정책을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카이스트 입학 전형은 현재 1학년 학생 중에 3학년 진급하는 학생과 내년 1학년 학생의 조절자가 해당이 됩니다. 과학영재 전형을 신설을 해서 150명 내외의 학생은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과학영재 전형 150명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85명, 총 235명은 면접을 치지 않고 교사 추천서나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과거에 상위권에 있는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일반 전형 400명의 경우에는 면접 전형의 변별력을 강화해서 면접 성적 비율을
현재 40% 반영해서 60%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부 부장 천연수라고 합니다. 2학기 학교 설명회 교육정보부 전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형 교육의 신선도학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있으며 저희 학교는 2년차에 접어들어 다음과 같은 수업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크롬북 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크롬북을 115대를 구매해서 학생들 1인 1크롬북을 활용 중에 있는데 수업 등 각종 요긴하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단 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데요. 특히 이제 액정 파손 및 보드 파손은 주로 낙하 사고라든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사건인데, 기타 개인이 사용하다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무상 수리 혹은 제조사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직접 학생이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라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한테 조심히 쓰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 워낙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학교 설명회 책자에 최대한 요약해서 그 요약본만 읽어보면 중요 사항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학교 설명회 책자를 좀 읽어봐 주시고,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를 해 주시거나 편하게 검색창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을 검색하시면 연결되는 사이트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A라든가 전화 상담 등 각종 전문적인 지식을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